미중 갈등의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놓고 다시 정면 충돌했는데요. G2의 충돌로 세계 경제 회복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노심초사하는 모습인데요. 미중 갈등의 전망과 한국의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오셨습니다. 강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 시위가 아주 대단하고 미중 갈등이 지금 첨예가 붙고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이 뭔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홍콩은 이제 일국 양제 제도에 의해서 97년부터 주권이 중국에 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도의 자치라는 걸 향유하게 돼 있거든요. 이 고도의 자치라는 것은 홍콩도 자치의회가 있어서 뭐 관련 법이나 이런 것들은 홍콩 내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해놓은 게 90년도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앞으로 홍콩은 홍콩 기본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통치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기본법. 홍콩 기본법. 그 중에 23조가 그 홍콩의 그러니까 홍콩으로 치면 이제 안보 보안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홍콩 기본법 23조. 네. 그거를 작년에 이제 송환법 시위 보셨잖아요. 그거를 좀 이제 송환법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홍콩 의회 내부에서 해도 강력한 저항에 부닥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중앙이 나서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의회격이니까 거기에서 나서서 홍콩법을 중앙정부가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중앙정부가 직접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만드는데 내용이 뭐냐면 홍콩에 예를 들어서 뭐 외세가 개입한다든가 또는 국기를 문란한다든가 국가 전복을 기도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있으면 최장 3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는 법을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서 홍콩에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이 보면 아니 우리가 자치인데 왜 여기서 그걸 중앙에서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약속한 한 나라 두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되고 뭐 한 나라 한 시스템이네요. 그래 되면 그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네요. 깨지는 건데 중국의 그 변은 이렇습니다. 일국 양제지 않느냐. 그럼 일국의 주권이 있는 거고 일국이 튼튼해야 일국 양제가 두 가지 제도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다라는 게 중국의 얘기고 홍콩 측에 소위 이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국가 두 체제인데 체제가 두 개가 중요하지 어떻게 국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체제, 홍콩이 기본적으로 50년간 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 보안법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 중앙에서 홍콩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홍콩에 누려오던 자치국, 자치정부 이게 다 무산이 되고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왜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보편 가치라는 게 있죠. 보편 가치, 뭐 민주, 자유, 인권, 개방 이런 것들이 그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제 보편 가치고 미국이 그 수호자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이제 보편 가치의 당위성이 있고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트럼프의 대선 전략의 또 일환이기도 하고 그래서 코로나 책임론으로 시작을 하다가 됐죠. 이제 중국에서 보안법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약간 옮겨탄 면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그 홍콩 송환법 시위를 할 때 작년 이 미국의 상하원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그게 뭐냐 하면 홍콩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건데 그 1년마다 이 홍콩을 보호해야 되고 하는 거에 대한 중국이 홍콩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좀 보고 92년도에 부여한 중국과 홍콩은 경제 시스템이 달라서 홍콩 거는 중국하고 다르게 대우를 해줬단 말이죠. 무역 전쟁할 때도 홍콩을 통한 거는 관세가 안 관세를 붙습니다. 안 물리는 거죠. 완전 다르게.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는 보고 이제 어차피 중국이 홍콩이 중국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거 매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 평가해서
그 홍콩에게 주었던 네. 특권을 없애겠다. 그러면 이제 중국 경제에 타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거고 더 근본적으로는 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정을 하고 실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요 틈에 그동안 이제 중국이 하지 못했던 대만 문제, 홍콩 문제, 남중국해 이런 데서 미국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막 지금 코로나로 전선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예, 어려움에 어려움에 처했을 처해 때 이 시기에 막 확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또 홍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 또는 중국의 힘 자랑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나서서 강력하게 제어하는 그 형태가 이번에 나타난 겁니다. 그럼 이번 전인대가 이제 내일 모레 폐막되나요? 네, 네. 그러면 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는 거의 확실합니까? 지금 내일 모레 통과되는 것은 네. 그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중앙에서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결의를 하는 거고요. 결의. 실제 이제 예. 그 법은 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따로 만듭니다. 이제 전인대 대표들이 우리 다 찬성이다. 네. 이렇게 하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법을 만드는데 아마 6월 말 안에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그 중국의 입장이고 전인대에서 그런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그대로 해야 되겠죠. 100% 되는 거죠. 네. 100% 돼야 되는데 왜 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그 홍콩 기본법 말씀을 예, 예. 드렸잖아요. 홍콩 기본법은 분명히 자치법이고 홍콩 내부에서 쓰는 법이지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기본법의 최종 해석권을 갖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홍콩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근거를 남겨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3조 부칙에다가 이 새로 만든 법을 갖다 집어넣으면 홍콩 기본법 안에서 보안법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그러면 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상무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를 시키고 또 미국은 그에 대한 반발을 해서 아까 홍콩에 주었던 특별지휘국을 박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악화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두 나라가 말싸움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타협을 할 것 같습니까? 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끝을 본 거는 별로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전면전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홍콩에 대해서 이런 그 특권적 지위를 박탈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홍콩을 통해서 약 1조 달러 이상의 그 무역이 움직입니다. 예. 네, 1조 이상의. 그러면 그다음에 홍콩을 통해서 외자의 70%가 들어옵니다. 예. 그다음에 중국의 대외 투자의 한 70%가 또 홍콩을 통해서 갑니다. 통해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토와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본토와 교역이 어려운 데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홍콩을 통해서 가거든요.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실제로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70~80%가 홍콩을 통해서 본토로 들어갑니다. 이 대륙의 물류 시스템이 네. 좋지 않기 때문에. 홍콩이 창구가 돼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국과 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를 그렇게 전면전으로 가면 중국 부품도 써야 되고 또 중국의 뭐 이 제품도 써야 되는 미국도 사실 곤란해지죠. 물론 중국이 더 어렵지만 예. 그렇게 돼서 전면전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누구 하나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네. 무릎을 꿇는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우리를 계속 엎어치지는 못할 거다. 왜? 이 모든 것들이 대선 전략의 일환이라면 중국과 세게 붙었다가 본인한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재선도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중국도 세게 나가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저는 지지부진. 아, 서로 주고받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말싸움하고 막 이러면서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뭐 이제 네. 일부 조치들도 네. 하겠죠. 네. 그러면서 대선 때까지 가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은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당선이 안 되기를 바란다고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바이든이 됐다 그래서 대중국 정책이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러겠죠. 홍콩 네.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미 하원이 435명이고 상원이 100명인데요. 예. 전원 전원 찬성입니다. 찬성을 통했습니까? 네. 기권도 한 표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중국을 제어해야겠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네. 트럼프 같은 돌발 변수는 덜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중국은 약간 시간 끌기, 시간 벌기.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니까 빨리 중국을 압도해서 네. 이
떨어진 지지율을 좀 만회해 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10월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전면적으로 가기보다는 전면전을 앞둔 말싸움이 계속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시잖아요. 일부 또 그 뭐 실질적인 조치들도 있을 있을 수 수도 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제 그 왕이 외교부장이 상당히 재미있는 발언을 했던데 미국과 중국의 공동의 적이 코로나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적이 아니라 코로나를 공동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걸로만 봐서는 확실하게 전면적으로 갈 것 같지 않다는 느낌도 들긴 했어요. 예, 중국은 전면적으로 가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국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 꺼리죠. 다만 중국은 지금 두 개로 나눠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게 핵심 이익이라는 게 많이 이제 보도도 하고 네. 설명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국가의 주권 제도 이런 거 관계된 거는 핵심 위협이기 때문에 이거는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 홍콩도 주권에 관계되는 네. 거다. 그래서 대만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지만 경제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간을 좀 열어놓는 거죠. 네. 이거는 또 레리 커들러 그 장관도 미국에서 아주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무역 합의는 살아있다. 네, 지금 그걸 1차 뭐 무역 합의는 살아있다. 폐기하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리커창 네. 총리도 1단계 무역 합의가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이런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전술로 봐야 됩니다. 그렇긴 한데 중국이 홍콩 사태 때문인지 어제와 오늘 연이어 이틀 동안 위안화 가치를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융위기의 최저 수준으로 지금 위안화를 떨어뜨린 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그 위안화 환율을 절하시켜서 네. 그 수출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네. 수출 경쟁력을 좀 회복시켜 주자. 그게 네. 있는데 사실 그 중국이 위안화 절하하는 거는 양면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 왜 그러냐면 절하시켜 놓으면 자본이 유출이 되죠. 인민폐 가치가 중국에서? 없어지니까 네, 다른 네. 데로 다 돈이 중국 돈값이 빠져나간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할 네, 수가 없고 그런 용인하는 면도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래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거에 반향이겠죠. 찬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 아닌가. 다만 일단은 약간씩 절하를 시키면서 버티기. 또 이렇게 그 속된 미국에 말로 대한 간보기를 좀 신경전을 하는 벌이는 거죠. 네, 그런 말씀하신 대로.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있는 것 계속 같습니다. 이렇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네. 그런 걸로 볼수 있겠군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하염없이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자본 유출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국내 원달러 환율에도 많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국의 화웨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이럴 경우에 이 중간에 있는 한국은 과연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 아닌가. 맞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네. 뭐 늘 그 예, 예. 미중 사이에 끼어서 어려운데 네. 특히 이번에 그 화웨이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뭐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이고 예. 어떤 형태로든 간에 화웨이를 무릎을 꿇려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미국의 생각인데 네. 이번에 그 대만의 그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네. 화웨이에 그 부품 공급을 중단하기로 하고 또 미국에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했죠. 그거는 네.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가 있잖아요. 우리 네. SK나 삼성은 메모리 분야입니다. 메모리가 메모리가 강하고요. 네. 그 세계 점유율이 한 73% 그렇죠. 되고 이 비메모리 TSMC. 분야는 주문 생산을 하는 거니까 네. 물론 기술력이 있어야 주문한 대로 만들어 그렇죠. 주죠. 네. 근데 일단은 미국이 지금은 메모리 분야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한테도 얘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예. SK하이닉스는 아직 해당되지 않는다고 않는다. 생각할 수도 그런데 있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때리기를 하면서 비메모리를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웨이가 자기네 생각만큼 죽지 않으면 네. 당연히 메모리에도 손을 뻗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주지 마라. 그러면은 사실 한국은 가운데서 굉장히 그럴 어려워지죠. 때 정말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요. 그 중에 40%가 대중 수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저렇게 되면 그렇게까지 파국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네. 그것이 빌미가 돼서 계속 한국이 압박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좀 시진핑 방안이라는 것도 있는데 뭐 방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안보는 미국에 좀 많이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참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결단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럼 뭐 순간순간 사안별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참 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원칙이 충분히 미국과 중국에 그동안 전달이 네. 안 됐었다. 너무 이렇게 그 소위 위험 회피 전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은 도대체 이럴 때는 이러고 이럴 때는 이런다는 네. 인상을 좀 줬습니다. 네. 한국적 가치를 찾아서 분명하게 그걸 얘기를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명분에서 조금 떨어져도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리가 떨어져도 명분이 취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략과 전술은 그렇죠. 다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한국적 가치 체계를 완성해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원칙적인 방향을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상당히 뭐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시간공에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갈등에 대해서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